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연구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부원장님 되신 지 1주가 조금 지나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 따끈따끈하게 임명장 얘기 우리 거기까지 나눴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당에서 뭔가 이렇게 폭풍이 한번 지나간 느낌이고, 네. 투탑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뭔가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갈등이 좀 제 표현으로는 이제 봉합되는 분위기, 해결됐다기보다 네. 봉합되는 그런 분위기. 네. 일단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가 또 엄청나게 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에서는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님, 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무게감으로 친다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언급했죠. 또 법사위원장 추미애 네. 의원이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까지 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들 혹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약간 일당백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신을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7만 페이지 정도의 기록을 7일 동안 다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없죠. 아니라 그리고 보통은 전원 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2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재판도 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셈법으로 위법하게 윤석열을 석방시켜 줬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그 석방되기 하루 전날 1박 2일 동안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이 면회를 했었다라는 네, 네. 것이 밝혀지면서 이 석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려줬고 또 심지어 여기서 검찰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만약에 석방을 하면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얘기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룸사롱 접대 의혹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또 재판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법 불신을 자초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든지 징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파기환송을 보면서 이건 초유야 사태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대상이 뭐 이재명이라는 당시 야권의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은정 의원 등등이 실제 읽었어? 안 읽었지. 로그 기록 내놔. 로그 기록 지금까지 안 주고 안 주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대법원이란 이름으로 혹은 대법원장이란 이름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네. 본인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깨끗한 척하고 있어요. 정치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분들은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열받는 게 뭐냐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아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42명. 맞습니다. 근데 내란이 일어났을 때, 조희대 난이 있었을 때, 직위원회 석방이 있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고 했더니 갑자기 모여서 여기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성이나 반성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또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12일 날 법원장 회의, 그것도 임시회의였어요. 그러니까 후다닥 만들었다는 네. 뜻이죠. 그런데
날이 절묘했던 게 바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바로 다음 날 바로 반기를 들듯이 굳이 임시회의까지 조직해 가면서 42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높으신 분들이세요. 네. 이분 중에 과연 한 명이라도 12.3 쿠데타 때 이거는 쿠데타다. 그렇죠. 불법 개헌입니다. 그리고 그때 입법, 행정, 사법부 3권 분립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성명이라도 낸 사람이 있는지 그때 침묵하고 비겁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개혁한다라니까 마치 굉장히 진지한 표정들로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네. 더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하고 이거는 한참 지난 일이잖아요. 네. 그냥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이런 모습들이 더 분노하게 하고 정말 조이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와서 다시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들자라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법원들은 그냥 일반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부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2차례씩 따박따박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일반 사건들과 이 국정농단 사건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사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해서 이제 국정농단 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인지한 사건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16개의 사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6개 중에서 시작도 못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파면 팔수록 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네. 보니 이걸 이럴 바에 차라리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위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헌법 103조. 네. 헌법 103조 봤더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아니 우리가 지금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불러놓고 재판하라는 거 아니고 아니죠. 판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지기현같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한테 맡기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그렇고 그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위헌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법부에서 체계를 갖추어 주면 그 체계 안에서 법 안에서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실제 헌법에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서 한다. 헌법으로서 한다가 아니라 법률로서 법률로서 한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법률이 지금 법원 조직법인 거거든요. 법원 조직법.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법원 조직법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우선하죠.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률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는 전혀 위반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맞습니다. 과거 전례도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있을 권성동 네. 의원에 대해서 이제 실질 심사가 오늘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내일은 김상민 네. 전 검사 네. 이유한 화백님한테 참 미안한 일이 벌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고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로 보겠다라고 네. 이제 관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했는데 혹시 구속을 안 시킨다든지 한덕수처럼.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중에 무죄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소기각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수사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결과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세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내란 척결, 내란을 종결시키는 것이 후대에 있어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을 만들어서라도 내란에 대한
대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속보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빠루 사건. 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말지 그러다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여야 대치하는 그 한가운데 네.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잠시 빠루를 들고 있는 그 장면이 보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빠루 사건이라고 불리죠. 네. 일단 영상을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다친다 하지 마. 저 우리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최이배 전 의원 당시 네. 감금당했잖아요. 네, 네. 6시간 감금당하고 저 볼 때마다 참 어쩜 저럴 수 있나. 최이배 의원이 그때 나가게 해달라고 거의 무릎까지 꿇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이은재 의원도 참 오랜만에 얼굴을 오랜만에 보네요. 보네요. 네, 사퇴하세요 아니요? 사퇴하세요. 그거 말고 참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저렇게 사무실 들어가고 사람 감금하고 이게 정치인가요? 폭력이 너무 없었다고 황당하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긴 게 저거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정당한 행위였다. 네, 정당한 행위.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빠루 들고 폭행하고 사람 감금하고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100% 유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게 빠루 들고 스크럼 짜고 막고 폭행하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회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죠. 그거 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취지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동물국회 맡겠다고 이제 법을 만들었고 네. 그 이후엔 또 뭐 식물국회 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풍자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거잖아요. 네, 몸싸움은 안 네. 된다라는 전제가 이미 있었는데 벌써 이게 6년 반 된 일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네. 아니 아까 우리 조이대 얘기했잖아요. 파기환송 일주일밖에 안 일주일 걸렸는데 만에 했는데. 네, 이거는 6년 5개월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지 한 5년 만에 이제 실형을 구형한 건데요. 어쨌든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2년 그리고 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뭐 많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한 20 몇 명 정도가 네, 네. 뭐 벌금형보다 다양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 구형 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은 구형은 너무 낮다라고 너무 생각이 낮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는 네. 이제 유죄를 주장하면서 구형을 높게 부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쯤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일단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죠. 그렇죠.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동폭행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혐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합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됐을 때 요 그 혐의들이 다 이제 막 7년 이하, 4년 6개월 이하, 5년 이하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보통 형량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기본 형량을 정해놓고 여기서 가중 요건이 있으면 가중을 하고 감경 요건이 있으면 감경을 합니다. 근데 나경원이나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가중 요건이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다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 장면에. 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왜냐하면 국회 의결을 방해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 당대표고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시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보좌관들도 막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수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이게 다 가중 요건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2년 구형한 건 너무 낮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 3, 4년형이 선고가 되는 게 맞고 네. 그렇다면 검사는 보통 5, 6년형을 구형하는 게 맞는데 네. 너무 낮게 나왔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위대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빠루 들고 막고 뭐 이렇게 감금하고 했으면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겁니다. 바로 구속시켰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제가 이제 눈에 띄게 봤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자체만 해도 형량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공동폭행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까지 3개. 그렇죠.
세계가 경합이 되는 상관왕인데 상관왕이고 징역 2년, 고작 징역 2년을 그렇죠. 구형한 구형한 거죠. 상황. 네. 보통 이러면 이제 판사들은 구형보다 좀 낮게 선고를 하거든요. 가중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네네. 너무 낮게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건 벌어진 지 6년 5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걸렸는데 사건 자체로는 전혀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다 영상 찍어놨고 그럼요. 사진 있고 네. 예, 이게 이제 뭐 사건 자체로는 굉장히 6개월도 안 걸릴 만한 사건인데 요게 이렇게 늘어진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하면 이 피고인들한테 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오면 요거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건들이거든요. 만약에 2019년도에 그때 바로 선고가 했으면. 났으면 뭐 그러기 좀 힘들었겠지만 네네. 그러면 2020년도에 총선 못 나왔죠. 4월에 있는 총선에 못 나가는 네, 상황이었다. 2024년에도 못 나왔죠. 근데 이렇게 6년 동안 쭉 끌어줬기 때문에 할 거 다 그러네요.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시간 끌어서 시간 벌어줬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분들한테는 생명 같은 그렇죠. 선거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도 가능했었을 텐데 네, 네. 아 이게 또 핵심이 있군요. 지연되는 그 자체로 이 피고인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나경원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였다.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고 아니 물론이죠. 예. 저항권 행사였죠. 저분들은 저항권이란 단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정광훈 목사도 저항권이란 단어 잘 쓰지 않나요? 정말 기가 차고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그 저항권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헌법을 무너뜨렸을 때 국민으로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저항하는 마지막 권리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5.18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그런 행동들 아니면 계엄 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그렇죠. 보여줬던 그런 게 저항권인데 네. 어디 감히 저런 사람들이 저항권을 운운합니까? 권력자들이 저항권을 운운하니까 이게 그렇죠. 더 황당한 거죠. 맞습니다. 네. 끝까지 지금 저 나경원 의원 저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요즘 뭐 나경원 의원의 그 문장이라는 건 해독하기가 매우 힘들긴 하지만 네네.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여러 차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나경원답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요즘 와서는. 네. 일상적으로 빠루들고 일상적으로 스크럼 짜고 사람 감금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감옥으로 가야죠. 네, 그게 일상적인 정치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분이 이제 법사위 간사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난 한 1, 2주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고작 2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한다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분들 기준에서는 그냥 무죄인 거예요? 장도혁 대표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정말 검찰이 자기 편에 있을 때는 정의의 사도이고 남의 편에 있을 때는 권력의 신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누구도 정의의 사도도 권력의 신여도 할 수 없게 그냥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만 할 수 있게 검찰을 이제는 권력을 분산해서 자신의 일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6년 5개월이 지나서 고작 2년 구형이 나왔고요.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권성동 의원 실질심사 오늘 열립니다. 오늘 16일 맞죠? 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2022년 초에 서울의 이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그 윤모 본부장, 네. 뭐 이름 다 나왔죠. 윤영 본부장 만났고 그 자리에 세계일보의 당시 윤모 또 같은 윤 씨예요. 네. 세계일보의 윤모 전 부회장도 동석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검찰 조사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마디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인데 권성동 실질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일단 증거는 너무나 충분한 게 아까 그 1억 원이 건네졌을 것 같은 그 식당에서 상황에서 동석자에게 이제 그 윤모 본부장이 신뢰 수준의
뭐 지원을 지원을 했다 했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거 말고도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동석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이어리에 네. 윤 전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쵸. 권성동 이런 네. 것도 써놨었고 그다음에 문자를 또 보냈죠.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도 보냈고 또 그 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재정국장이었나요? 네, 네. 사진도 찍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이제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죠.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차명편을 이용했고 수사 관계자 접촉해서 공범이랑 입을 맞추려고 했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이미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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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빼고 확실하다라고 아,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체포 네. 동의안 가결되었을 때 그 강릉에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선물처럼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하늘에 제물로 바치는 거구나. 아니 이분은 사실은 이제 당시 수사했던 전 검사나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강원랜드 때 네.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죄로 넘어갔죠. 풀려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성동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판사한테 소위 말하는 좌편향 판사 아니냐고 막 의심했던 그 판사한테 막 경의를 표한다, 맞습니다. 존경스럽다 예.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판사는 항상 객관적이야 이렇게 맞아요. 본인한테 무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강원랜드 때 충격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권성동의 어떤 정치 행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빠져나간다. 네. 이게 뭔가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을 더 유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연 이런 건데 네. 우리 변호사 출신이자 경찰 출신인 부원장께서는 한독수와 달리 구속될 거라고 100% 봅니다. 될 거라 본다. 네,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저 믿어요. 네. 네, 이지은 부원장님 믿습니다. 내일 있을 김상민 전 검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완 화백 지금 1억 2천인가 이렇게 특정해서 오고 간 걸로 보이고 김건희는 오빠 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완 화백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고 이거 위장 많은데 왜 샀나라고 혼자 생각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거 위장이 많아서 나 같으면 안 샀을 거야 하면서 완전히 이 그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빠 김주현 씨가 이 그림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현금으로 1억 2천 뭐 이렇게 준비해서 샀다는 거고 갑자기 또 그 거강꾼은 전 검사인데 이게 우연과 필연이 너무나 섞여 있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게 그 이제 오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오빠가 저기 자기 동생이 영부인인데 그 하여튼 영부인이 자기 동생인데 어쨌든 이 오빠가 현직 검사를 시켜가지고 이 그림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 이거 뭐 자체가 소개받았다. 네, 이 상황,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아주 이상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네, 영화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네, 개연성이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로부터 얻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도 받으려고 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어그러졌지만,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4개월 만에 바로 그 자리를 그렇죠. 가셨죠. 네. 사실은 이렇게 그 현직 검사 신분에서 출마하겠다면서 무슨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했을 때 징계도 받았습니다. 맞아요. 징계까지 받은 이 전 검사를 바로 국정원 특보로 이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특혜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었겠냐고요. 대가는 있었을 건데 지금 이제 그 대가가 아니라 무슨 뭐 갑자기 현직 검사한테 대신 사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 실질 심사 받는데 이 부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시나리오 우리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검사의 주장대로 나는 그냥 소개해줬을 뿐이에요. 김진우는 내가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1억 2천인가 1억 4천 주고 샀어요. 김건희는 몰랐어요 하면 일단 뇌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과연 먹힐까요? 이 논리가? 근데 나름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가지고 뇌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청탁금지법 그걸로 했더라고요. 일단 김상민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일단 대가성 오빠랑은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일단은 그걸로 했는데 받은 건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은 하더라도 결국 뇌물까지 밝혀내야 할 거고요. 예. 아직 이제 계속 시간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기각되더라도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기각되더라도 조금 더 수사 보강해서 뇌물죄까지 맞습니다. 연결시키는. 네네네. 그래서 김건희가 실제로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파내는 게 핵심일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내일 이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님들께서 네,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여의도 대나무숲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